잘 씻고 잘 먹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알차고 정확한 정보들만 쏙쏙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홈닥터 더 나은 덴탈클리닉 오유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먼저 우리 송경아 배우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치과 상식 모범생을 꿈꾸는 배우 송경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홈닥터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인석 수치님. 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이인석입니다. 리 이스펜서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리 스펜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힘드시죠? 뭐 모든 분들이 뭐 힘드시죠. 근데 뭐 지금 백신도 나왔고 네. 뭐 희망을 갖고 한번 이거 돌파구를 또 이겨내는 게 또 우리 또 사명 우리의 아니겠습니까? 몫이죠. 맞아요. 안 지나가리라. 아니 근데 다들 슬기롭게들 그 생활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3,000번인가요? 라떼, 왜 달고나 라떼 그 들어보셨죠?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비즈공예라든가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스트랩 만들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했었거든요. 근데 네. 나름 재밌더라고. 이게 또 안 했던 거를 시간 이번에 보내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는데 점점 저처럼 이렇게 취미 부자들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글쎄 뭘까요? 네, 아무도 모르세요? 치과 치과 치료? 교정이요. 네, 치과 치과 치료? 교정. 아 교정. 네, 교정. 교정이래요. 아 교정이요. 제 저도 하고 주위에도 이 교정을 한 친구들이 갑자기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교정 지금 했어 이랬더니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일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형외과도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든 기현상이네요. 마스크가 여러 가지 뭐 좋은 순기능을 많이 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잠시 얘기를 좀 나눴던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잖아요. 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뭐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잇몸뼈에 식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잇몸뼈를 들어가려면은 잇몸을 절개를 하고 또 이제 심어야 되고 뼈가 없으면 뼈도 그러니까 골 이식도 해야 되고 하지만 요즘은 잇몸 절개를 가급적 덜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CT나 치과에서 쓰는 CT나 또 내비게이션 그런 디지털 장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최소한의 절개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원하는 위치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자리를 미리 확인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할 부위의 치조골, 즉 잇몸뼈의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절개 임플란트로 시술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방식처럼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거기 이제 치조골 이식을 해서 다시 이제 봉합을 해주는 기존의 방식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아무리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확인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정확하게 심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 손이 더 섬세해서 기존 방식으로 시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물론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술을 할 경우에는 오로지 술자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과 뭐 역량과 여러 가지 이제 그분한테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물론 뭐 다 선생님들이 뭐 좋으시고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또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기술 발전된 수술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절개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또 오래 쓰고 또 이렇게 하려면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에 우리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물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좀 삐뚤어지다든가 각도가 맞지 않을 때는 교합상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아무래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확한 위치라는 게요. 기계가 어쨌든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어느 정도의 만약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자기 감에 의해서 심었을 경우에 네. 적당하게 이제 식립 오차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이제 작은 식립 오차는 위에 상부 보철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식립 오차의 범위가 이제 너무 이렇게 커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철물 상부에 올렸을 때 그 저장력의 방향이 임플란트 식립 방향과 고르게 전달되도록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밑에 이제 식립되어져 있는 그 임플란트 자체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위에 상부 연결되어 있는 그 보철물에도 무리가 가게 돼서 아래에 식립되어 있는 인공치근에 해당되는 그 인공치근 부분이 이게 파절이 되거나 위에 상부 보철물이 이제 파절이 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정상적인 위치에 제대로 심어졌을 때보다는 좀 더 오래 못 쓸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또 오래 쓰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각도나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기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또 수명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 다시 말해서 디지털 그 임플란트로 CT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 정확한 구강 상태를 정확히 촬영을 해서 어디에 심을지를 먼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만 정확히 심어줄 수 있으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임플란트가 되고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잇몸 절개도 아프겠지만 아무리 무절개라고 하더라도 잇몸을 관통해서 식립하는 거니까 그것도 꽤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잇몸을 절개해서 확 이게 열고 식립을 하느냐, 아니면 그 부위에 잇몸을 열지 않고 구멍을 그냥 그대로 관통해서 식립하느냐는 수술 후 이제 마취가 풀릴 때 환자들이 이제 반응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잇몸을 확 열고 나서 뚫고 다시 또 한 경우에는 그 통증이 마취가 풀린 뒤에 이제 그때부터 좀 심하게 오게 되고, 이제 잇몸을 열지 않고 무절개로 잇몸을 관통해서 임플란트 식립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통증이 없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잇몸을 여나 잇몸을 뚫으나 똑같이 아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술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는 통증만 비교해 놓고 보면 확실히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통증 호소를 더 적게 하게 됩니다. 적게. 네. 그러니까 덜 아픈 거지 안 아픈 건 네.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요즘에 치과에서 이제 그 마취가 무서워서 또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과. 마취 주사가 너무 아프다. 우리 네. 치료는 괜찮았는데 마취가 너무 아파서 가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요즘에는 기기가 워낙 발달해서 무통기기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손으로 사람의 힘 압력에 의해서만 주사를 놨던 거를 기계가 한 방울 한 방울씩 이제 무통기계를 통해서 마취액을 조금씩 서서히 주입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거의 안 느끼고, 그래서 무통기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기계가 일정한 속도로 주입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고, 그 부위만 딱 마취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감이 없게 됩니다. 왜 우리 너무 아플 때도 무통주사 막 이런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걸 어쨌든 우리 치과 치료에서도 사용을 한다는 거네요. 그죠? 한 방울 한 방울. 그래도 아프죠? 네, 통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통증을 확실히 훨씬 줄여주거든요. 줄어든다. 네.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듣던 중에 무통치료, 이건 정말 너무나도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이거에도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무통 치료에는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통 주사하고 비슷하고 말씀한 무통 기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통 주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통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기존에 사람이 했던 그 마취보다는 통증이 이제 훨씬 덜하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마취를 할 때 마취 주사기 한번 바늘이 잇몸을 탁 찌를 때 한번 따끔하게 됩니다. 그때 통증이 한번 오고, 그 뒤 마취액이 들어갈 때가 사실 통증이 더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하게 되면은 그 힘 조절이 이게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마취액이 좀 빠르거나 많이 들어가면 통증이 좀 더 심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느긋하게 몇 분에 걸쳐 조금씩 하면 좀 덜 아프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일정하게 하고자 무통기기라는 기계가 일정한 속도로 마취액을 아주 소량씩
조금씩 이렇게 몇 분에 걸쳐서 주입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하기 어렵던 힘 조절 이런 것들이 기계가 정확히 일정한 속도로 해주기 때문에 거의 이제 통증을 느끼지 않고 마취가 서서 이제 빠르게 주입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럼 무통이라는 점 외에 일반 마취하고 뭐 다른 특징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이 기존에 했던 일반 마취의 경우는 아무래도 힘 조절이나 마취 양의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부위의 이외 부분, 예를 들어서 위에 어금니 끝 부분 하려고 하면 목 부위까지 마취가 된다던가 앞니 쪽 하려면 코 부위까지 예를 들어서 또 아래 하려고 하면 입술 부위까지 이렇게 마취를 좀 큰 범위로 좀 마취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게 마취를 하고 나서 이제 불편감들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하지만 무통 마취의 경우는 아주 소량씩 일정한 힘과 일정한 속도로 그 부위에만 약이 소량으로 천천히 주입되기 때문에 치료 부위만 거의 그 위주로 마취가 되고 그로 인해 이제 통증이 이제 거의 없을 뿐더러 치료 후에 이제 마취로 인한 다른 부위가 마취가 되는으로 인한 불편감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일정해지니까 저는 항상 왜 치과 가거나 이제 마취 할 때 그러잖아요. 아파요, 따끔. 따끔. 저는 그래서 그 바늘 주사 때문에 아픈 건 줄 알았는데 네, 그 약이 더 약물이 아픈 거예요. 들어가는 동안 네. 아픈 거였군요. 일정치가 않아서. 선생님. 네. 일정치가 네. 않아서. 아니 근데 무통 치료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수면 임플란트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수면 수면 임플란트. 임플란트. 그러면 저희가 예, 미내시경 할 때 그런 겁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맥에 이제 진정 유도제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하는 건데 잠깐 뭐 주무셨다가 깬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증도 조금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그 긴장하시는 분들 그래서 주사 한 대 맞으시면은 그냥 우리 저 수면 마취 뭐 모르니까. 내시경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치과 치료가 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면 그 전신 마취처럼 잠들어서 무의식 중에 하는 시술법 그런 건가요? 아니, 수면 임플란트는 뭐 깊은 잠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발적인 호흡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가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희가 말하는 전신 마취나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그 안전한 그런 단계의 그 진정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취를 할 때 4단계가 있다 그러면은 제일 깊고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병원 가서 수술할 때 기도삭간을 하고 마취과에서 다 하고 요거는 그게 4단계라면 요건 2단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 거를 내시경 할 때는 주로 프로포폴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거를 써서 의식화 진정요법, 수면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여러 가지 통증도 좀 덜 느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무나 가서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시술하는 게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그냥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다 그 신체적인 그런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스크리닝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신 마취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통 치료로 임플란트를 하면 통증도 없고 무섭지도 않아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무통 치료는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에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고리식을 해야 한다거나 잇몸을 절개하는 상황에서도 무통 치료 수술이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비단 우리가 이런 임플란트 수술이나 골리식 같은 수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받는 치과 치료, 우리 신경 치료 또는 보철 치료, 우리 충치 치료 같은 일반 진료 시에도 무통 치료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통 치료란 말이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과에서 기존에 이제 사람이 하던 마취를 기계가 천천히 안 아프게 마취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치과 일반적인 분야에서도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발전을 하면서 무절개의 무통증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그런 심적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 경우에는 왼쪽 위에 상악, 위에 어금니 쪽에 치아가 상실돼서 임플란트를 하는 수술이고요.
절개를 하지 않고 티슈 펀처라고 잇몸만 살짝 도려내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걸 써서 임플란트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저렇게 왼쪽 같이 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위에 임플란트 심은 그 위에 이제 티슈 그 보호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걸 꽂아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본을 떠서 저렇게 보철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로바로 네네. 되는군요. 다 이런 것이 다 그 저희가 CT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리 어디다 수술할 것들을 다 보고 어떻게 보철물을 만들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완성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9세 남성 환자이신데 이제 신장 이식 수술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 및 혈정제를 복용 중이셔서 신장 이식 수술 시 이제 감염의 원인이 되는 안 좋은 치아들을 다 발치하셨다고 하셔서 저렇게 전악 무치약 상태가 되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먼저 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면역 억제제도 드시고 감염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취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잇몸을 기존의 방법처럼 열고 이렇게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환자분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그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렇게 많은 수의 개수를 심기에는 부담도 느낄 수 있어서 저분은 한 번에 위아래를 다 같이 시술하진 않고 상악 따로 하악 따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저렇게 위에 10개, 아래 10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이렇게 구강을 스캔을 하게 되면 저렇게 컴퓨터상에 이제 구강 스캔 이미지가 저렇게 뜨게 됩니다. 그때 그 상에 이용해서 이제 임시치아를 저렇게 컴퓨터상에서 제작을 해서 그 임시치아를 3D 프린터로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치아를 저렇게 장착해주고 이제 당일 이제 식사까지 가능하시도록 저렇게 임시치아를 장착해준 상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기간도 축소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들도 받는 분들도 부담이 좀 덜한 것 같고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무절개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감염의 가능성을 잇몸을 확 열지 않았으니까 최소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전 시간에 우리 설명했던 전신질환 환자들, 특히 전신질환 환자들한테는 특히 이제 도움이 되고 감염이 또 예방되고 또 통증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우리 잇몸을 열어서 잇몸뼈에 구멍을 뚫어 임플란트 싣고 또 이제 잇몸을 봉합하게 되면은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통 치료와 무절개 임플란트를 병행해서 하게 되면 시술하고 나서도 통증이 이제 그전보다 훨씬 더 절감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치과 치료로 통증 때문에라던가 전신질환 때문에 이제 망설였던 분들은 이제 마음 놓고 오셔서 치과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제 지인의 궁금증을 슬쩍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앞니모드 라미네이트 시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문득 이 라미네이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요, 수명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관리를 만약에 잘한다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뭐 라미네이트를 하는 이유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심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겠죠. 예를 들어서 앞니가 벌어졌다든가 아니면 너무 촘촘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겹쳤다든가 아니면 치아 모양이 뭐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때문에 하는데 원래 제대로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원칙은 교정을 제대로 하시는 게 맞는 얘기인데요. 교정을 하고 나서도 색깔이나 사이즈나 이런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각도는 변할 수 있고 가지런해지긴 하지만은 거기에 더 덧붙여서 치아를 좀 하얗게 하고 싶다, 예쁘게 하고 싶다, 여성적으로 하고 싶다, 남성적으로 하고 싶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라미네이트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그 라미네이트가 요즘 주변 배우들도 그렇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치아를 많이 깎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고 싶은데 이거 뭐 양치질을 잘해서 아니면 관리를 잘해서 그러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 치과 기공 수리, 그러니까 치과
그러니까 그걸 보철물을 만드는 치과 기공술이 조금 덜, 그러니까 재료학도 덜 발전하고 그럴 때는 치아를 많이 좀 깎아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힘도 받고 그러는데 요즘은 정말 초박형으로 0.3mm 정도, 0.3mm면 1mm에 0.3mm니까 얼마나 얇은 겁니까? 그 정도만 삭제를 해도 되는데 문제는 케이스 셀렉션이에요. 너무 삐뚤삐뚤해지고 너무 돌출날출하는 데를 거기를 똑바로 하다 보면은 많이 깎을 수밖에 없고 덧붙여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부분적인 교정이라도 먼저 좀 해줬습니다. 이제 삐뚤어져 있는 거를 어느 정도면 펴줘요. 펴주면은 많이 깎을 이유도 없죠. 똑바로 거의 지금 얼라이먼트는 다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라미네이트가 들어가면은 예후도 좋고 뭐 시린거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이게 그냥 뭐 삐뚤어졌다고 그냥 하는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급속으로 특히 뭐 연예인들 뭐 그때는 아이돌, 기술도 잘 없을 때니까. 없었고 그때는 빨리 해야 되니까 기술에서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깎아놔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정도 교정을 만약에 교정을 뭐 2년 정도 풀 교정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한 뭐 3, 4개월 정도 해서 물론 요것도 뭐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거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교정을 어느 정도 해서 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들어가면은 훨씬 예후도 좋고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라미네이트를 해도 뭔가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시린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치아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라미네이트 이제 부작용이라고 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아까 치아 색이나 이런 거가 만약에 안 맞으면 다시 또 이제 제작을 다시 또 이제 맞춰보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일반적인 부작용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치아를 얇게 깎거나 거의 삭제를 안 한 상태로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철물 자체가 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0.3mm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단단한 걸 씻게 되면 이제 파절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붙였던 게 완전히 감싸지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구나. 만약에 이제 파절이 됐다 그러면 다시 또 기존 라미네이트를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탈락을 했다면 다시 또 이제 재부착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라미네이트 하방으로 2차 후식 즉 충치가 또 먹었다고 생각하면 라미네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충치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심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치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완전히 씌워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PFM이라고 안에 이제 금속이 들어가고 겉에 이제 도자기로 색깔 치아색으로 맞췄던 부분이 잇몸이 내려가면서 그 금속 부분이 비쳐서 이제 검게 된 거고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아예 치아색으로만 보철물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좀 그런 현상은 좀 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라미네이트 시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나 잇몸이 튼튼해서 아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라미네이트 잘 관리하는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미네이트 자체가 치아를 아주 얇게 삭제하거나 거의 삭제 안 한 상태로 이제 붙여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게 단단하거나 이렇게 질긴 음식 같은 거에 좀 파절 가능성이 상당히 일반 크라운에 비해 높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라미네이트한 치아로는 이게 단단한 거나 뭐 이렇게 질긴 거를 식사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오래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씹지 말아야 되는군요. 그런 것들은 뭐 조심해야 되는. 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건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너무 딱딱한 것들이 많고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치과에서 그러니까 접착제를 쓰는 그 접착력이 굉장히 또 좋아졌고 얇아졌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먹다가 뭐 떨어지고 이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제일 라미네이트에서 제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절입니다. 깨지는 건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은 아무래도 좀 따뜻한 음식은 좀 안 하셔야 되고 그러면 라미네이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근데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미적인 감각이 높으시고 거기에 대한 자존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치아 관리 굉장히 잘하세요, 사실은. 맞아. 네, 그렇잖아요. 치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와서 신경도 안 쓰죠. 신경도 안 쓰잖아요. 몰랐어. 근데 그런 분들은 치주 관리나 이런 걸 상당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라미네이트의 적응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미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라미네이트만 볼 게 아니라 그 입
그러니까 웃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스마일 라인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라미네이트라는 게 쉽고도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데 정말 뭐 웃을 때 립 라인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거고, 예. 그러지 않으면은 그래도 좀 뭐 그래서 관리는 네.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은 그 자존감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닦으시고 관리 잘 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과 또 통증을 없애주는 무통 치료의 다양한 요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뭐를 배울지 궁금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번 주에 했던 그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서지컬 스텐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지컬 스탠스요. 예, 그건 그 뭐죠? 수술용 가이드라고 풀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무절개 시술을 하기 위해 이제 외부 그 가이드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지컬 스텐트를 이용한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절개 임플란트의 연장선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